지금까지 나왔던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일본적인 특성이 강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는 매니아분들한테는 아주 열광적인 종교적인 밴드를 만들어냈지만 이 사실 그 한 발짝만 벗어나면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캐대헌 같은 경우에는 K-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재밌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한국이라는 곳 자체가 너무 핫합니다. 이번 주 빌보드 핫백 차트 2등을 차지한 골든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 나도 들어봤어. 보나삐 계속 들어보셨죠? 왜 애기들이 자꾸 보나삐 하지? 우리 미라클들 바다, 에일리, 소향 어떤 버전으로 들으셨을까요? 저는 바다 원픽. 근데 원곡은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 이 주인공 헌트릭스가 부른 OST입니다. 지극히 한국적인 스토리에 K-팝까지 더해져서 전 세계가 와 너무 좋아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K-컬처 이야기 임희윤 문화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임희윤 평론가님은 히미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그 힙합 어워즈 그 심사하시는 거 제일 좋아했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OTT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텐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짧게 좀 전해드릴까요? 네, K-팝 데몬 헌터스 제목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K-팝이 데몬을 헌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 영어 좀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요? 네. K-팝이 데몬을 잡아간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디먼인데. 디먼이에요. 네, 악령들을 이제 퇴치를 하는 건데 헌트릭스라는 3인조 걸그룹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대대로 이어는 혼문이라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와 춤으로써 악령을 쫓아낸다라는 어떤 그런 세계관인데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그 물론 만화 속에 존재하는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사자보이즈라는 악령이 보이그룹으로 화한 그들과 경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른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유행이라서 국내에서 그것도 그 좋은 효과가 사이드 이펙트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짧지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잉글리시를 중학생들이 막 따라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던데요. She sings so powerfully that a 혼문 opens. 그녀가 노래를 겁나게 시원하게 불렀더니 혼문이 시원하게 열리더라. 이런 거 중학생들이 막 따라하는데 영어 실력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청 쉬운 잉글리시가 가능해지는 넷플릭스에서 6월 20일에 공개했는데 하루 만에 영화 부문 글로벌 1등입니다. 이 인기의 비결이 뭐예요? 일단 그 감독이 한국계 캐나다 분 매기 강이라는 감독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제작한 사실상 미국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직관적인 제목을 붙인 데서 조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K-팝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실은 굉장히 서구적인 것들과 많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매기강 감독도 이거는 100% K-팝 얘기라기보다는 K-팝 반 그리고 일반적인 팝, 미국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반을 적절히 섞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해외에서는 K-팝 많이 들어봤는데 BTS 들어봤어, 블랙핑크 알아 라고 정도 하는 분들이 딱 봤을 때 맞아 K-팝은 저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 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살렸고 그리고 일단은 스토리가 재밌고 저도 봤는데 오락물로서 굉장히 수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애니메이션의 수준도 그렇고 전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뮤직비디오나 거의 쇼폼을 막 편집을 해놓은 것 같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진짜 재밌었어요.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인기가 있냐고 물어보기가 좀 저했습니다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황윤경님 댁에서도 우리 딸이 10번은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고 노래도 하도 들어서 멀미가 날 지경이네요 하셨는데 지금 그런 집들 간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K-팝 디몬 헌터스 K-팝 말고 일본에서도 헌터스 많았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아이돌이 등장하는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들 있었는데 K-팝
디몬 헌터스처럼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 일단 이거는 사실 얘기가 깊어질 수도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잠깐. 과연 네. K-팝이 왜 J-팝을 이겼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까지 어쩌면 거슬러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앤드레스 레인 좀 들었잖아요. 네. 저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그렇죠. 선율이 떠올라서. x 제팬. 알죠. 네. 제가 또 예전에 요시키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금 다녀가신 느낌이 있어요. 네, 저도 깊이 X자가 박혀 있는 사람인데 X 뭐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J-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내수 시장이 강하고 그 일본만의 문화가 좀 넘기 힘든 장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K-팝 또는 K-컬처는 좀 많이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 활짝 열죠. 네, 해외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일본, 미국 관계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일본 분들하고는 비즈니스하기가 솔직히 많이 어렵다. 그래요? 일단은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뭘 하나 보내면 막 문서로 보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도장 아직도 찍어야죠. 현금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그런 시스템 때문에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화 차이도 극복하기 힘든데 한국 분들하고 일을 하면은 막 바로 카톡 깔라고 그러고 그렇죠. 카톡으로 보내주고 뭐 굉장히 빠르다. 영어도 잘하고 진취적이고 막 네. 공격적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콘텐츠적인 성격에서도 나타나고 시스템적인 성격에서도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팝이 J-팝을 좀 앞서가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캐데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굉장히 일본적인 특성이 강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는 매니아분들한테는 아주 열광적인 종교적인 밴드를 만들어냈지만 이 사실 그 한 발짝만 벗어나면은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캐데헌 같은 경우에는 K-팝을 잘 모르는 분들이 봐도 재밌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한국이라는 곳 자체가 너무 핫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동아시아 출장 간다라고 하면은 도쿄 가기 싫다, 나 서울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맞아요. 와서 CD를 굿즈처럼 쓸어 담아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K-팝 팬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나 도쿄 가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아시아 너 어디 가보고 싶어? 서울 가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의 어떤 독특한 문화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너무 빠른 편집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화됐지만은 권선징악 메시지와 이 재밌는 노래들 특히 후크송이라고 하죠. K-팝 콕콕 박힌 이런 노래들이 함께 이제 시너지를 일으킨 게 캐데헌의 좀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열려 있고 그레이스님 맞습니다. 일머리도 있는 데다가 이야기는 또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이은정님이 초등학교 6학년 꼬맹이랑 저녁에 재밌게 봤어요 하셨고 다들 방심하고 봤다가 푹 빠져서 봤다고. 요즘에 보니까 동네 애기들이 이 골든 이 노래를 골목에서 막 불러요. 보나삐라고 해서 보나삐가 뭐야? 이게 본투비 얘기한 거잖아요. 가사 저는 중에. 보랏빛 향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래 너무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니마 그 빨리 강을. 진행해주세요. 자, 근데 우리 겨울왕국 유행했을 때 레리꼬 이거 전국의 어린이들이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드레스 입고 그 요술봉 들고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캐데헌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던데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단 뭐 그런 아까도 후크송이라는 말씀 들었지만은 한번 들으면 이제 빠져나오지 않는 노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어웜이라고 그럽니다. 귀벌레라고 그러죠. 귀벌레. 네, 이 귀벌레가 일반적인 벌레는 이비인후과 가면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도 알아요. 네. 귀벌레는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제 그런 특성들을 골든이라든지 소다팝 같은 곡들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올해 초부터 USA 투데이라든지 많은 해외 매체에서 조명하는 부분들이 리세션 팝이라고 그래서 불황 팝이 돌아온다. 불황 팝은 뭐예요? 경제 침체, 경기 침체 팝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무렵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노래들,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의 초기 노래들이라든지 와. 캐샤라든지 블랙 아이드 피스 같은 네. 굉장히 대책 없이 신나고 스토리는 별로 없고 10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노래들이 지금 다시 경기 침체기를 맞아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K-팝 디몬 헌터스에 나오는 노래들이 그런 리세션 팝, 불황팝의 특성들을 정확히 갖고 있어요. 지금 빌보드 차트나 UK 차트의 상위권에 올라 있는 곡들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적인 특성, 영국적인 특성에 강한 곡들은 있지만 그 불황팝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곡들, 그리고 또 여름이잖아요. 네. 서머팝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곡들이 좀 적거든요. 이 이 틈새를 네. 완전히 치고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불황팝은 뭐 리듬이나 가락의 특징이 있어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블랙 아이드 피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죠. 신나고. 네, 그냥 춤추자예요. 메시지도 아니면은 10대 때 예를 들면 케이티 페리의 뭐 티네이지 드림이라든지 네. 이런 노래 같은 그런 결이에요. 이제 그런 노래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의 청자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뭐 넷플릭스에서도 정확하게 네. 겨냥을 했을 거고, 이것이 K-팝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뭐 어떤 문화적인 밈과 만나서 정확하게 쏘아 올려졌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골든 소다팝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이게 만약에 별도로 그 등장한 노래였다면, 그러니까 OST로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없이 그냥 신곡, 네. 디지털 싱글이었다면 이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까요? 뭐 답부터 얘기하면 없었을 거라고, 이 정도는 그래요? 아니었을 이 정도는 거다라고 아니었을 네, 거다. 누가 생각을 불렀어도? 하고요. 예,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땐 오히려 골드는 많은 분들이 이제 K-팝과 닮아 있다, 또는 이건 아이브가 생각나는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사실 더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레이디 가가의 초기 곡들이었었거든요. 팬이시구나. 뭐 팬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K-팝이라는 것이 사실 복합적인 장르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장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팝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음악적인 특성들을 가져와서 K-팝의 다인조 멤버들의 스타일로 네. 변형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K-팝의 원형이 사실은 미국 팝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골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아주 미국적인 미국 팝에 가까운 곡이다. 이렇게 보고, 보컬적으로도 그 메인 보컬 이재 씨라는 그 예전에 SM 연습생하고 이제 지금 작곡가로 변한 그런 분이 맡았는데 사실 일반적인 K-팝 지금 현재의 보컬 스타일보다는 너무 세요. 그러니까 파워풀한 스타일이에요. SM 연습생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있군요. 그 R&B 쪽. 있죠. R&B 쪽 좀 있죠. 있죠. 그 SM의 특징이잖아요, 보컬에. 네, 유영진 씨한테 트레이닝 그렇죠. 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래서 있죠. 뭐 그 성대로 낳은 딸 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유영진 씨. 그렇죠. 맞아요. 이제 아마 손자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볼 그런 때는 느낌이구나. 미국 팝적인 뭐 보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특성들도 많아서 지금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잘하는 거 맞죠? 네, 한국 가수 중에서는 방탄소년단만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여러 곡 갖고 있고 네. 블랙핑크도 10위 안쪽으로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정말요? 싱글 차트에서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고, 애니메이션 사운드 트랙으로 치자면은 알라딘에 나왔던 A Whole New World 아시죠? 우리가 그 알라딘급으로 지금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엔칸토 마법의 세계에 나왔던 그 We Don't Talk About 브루노 아시죠? 심각한데요? 네, 그 정도예요 지금 신드롬. 우리 이거 세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고 노래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은 내 저기 아는데 저 내가 가본 데인데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한약, 찜질방, 뭐 남산 서울타워, 서울의 지하철, 기와집, 저승사자. 그리고 여기서 그 나쁜 놈들 악기로 나오는 그 얼굴이 다 네. 무서운 탈이잖아요. 맞아요. 탈의 얼굴들인데 네. 그리고 그렇게 김밥을 자꾸 먹네요. 그 컵라면이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친구들이에요. 헌트릭스는. 그런데 이런 거 보니까 미국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서 네. 우리는 우리 거 같고, 근데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맞아요. 어떤 교집합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진 상태잖아요. 김밥 열풍 얼마 전에 일었었고, 실제로 뭐 한국 라면
불닭볶음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있고 이렇게 좀 익숙한 요소들도 있고 나 저번에 서울 갔을 때 뭐 삐죽한 타워 그 엔서울 타워 봤는데 뭐 이런 느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들어간 디테일들 한약방 가서 한약 지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요. 소파 있는데 바닥에 앉아서 소파 기대서 뭐 먹는다든지 제가 소파 있는데 땅에 앉아서 소파에 허리 기대고 네. 보고 있었는데 소름. 비율은 많이 다르지만 나랑 공통점이 있네. 저도 생각했거든요. 온돌 문화의 잔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는 반 정도는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반 정도는 낯선 그런 느낌 자체가 지금 K-팝이 잘 된 이유이기도 하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같은 대박을 터뜨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소파 있어도 왠지 바닥에 앉아서 앞바다리하고 등 기대야 편한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솔직히 그렇죠. 그렇고 얼른 들어오세요. 맞잖아요. 네, 저도 그 아까 아침에 계란 까먹고 왔어요. 아니 여기 등장하는 그런 그 분위기들 보니까 서울타워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번 가보고 싶겠다 이런 느낌 들던데 맞아요. 제가 요 후문을 좀 들어보니까 저작권 문제 해결 때문에 그 롯데타워, 고등어타워는 못 들어가고 서울타워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저작권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 고등어타워 보고 있나?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아니 이제는 그래서 한국적인 거를 조금 토핑을 하면은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제가 살짝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목돈연구소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럼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이 정도로 성공을 해서 K-팝 또는 K-컬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저는 반반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한편으로는 K-팝이라는 어떤 키워드 자체가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맞아 2020년에 나도 다이너마이트라는 곡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머글들이라고 하는 K-팝 팬이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다수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맞아 K-팝 내 친구도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런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당장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K-팝 뭐 소다팝이라든지 골든 같은 곡에 쏠리고 있고 이것은 결국엔 미국 작품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흥행 자체가 K-팝이 어떤 하나의 밈 또는 정형화된 어떤 아이템, 문화적인 아이템, 갖다 쓸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로 활용되는 큰 출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엔칸토라든지 코코 이런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잖아요. 네, 코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코코가 너무 재밌었고 음악도 너무 좋았다고 해서 멕시코의 팝을 내가 한번 찾아볼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발음이 그랬던 Remember Me.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엔칸토는 심지어 남미의 콜롬비아가 그렇죠. 무대였었거든요. 힘이 장사였고. 우리가 콜롬비아 아티스트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면은 그냥 그 엔칸토 또는 코코라는 그런 IP의 소비에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K-팝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또 핫한 장르 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확장성이 있긴 하지만 엔칸토나 코코처럼 그냥 그 소비에서 머무르거나 또는 끊임없이 우리가 발리우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희화화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뭐 라틴팝 하면 뭐 떠올리는 뭐 구릿빛 피부에 뭐 느끼한 남자가 유혹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뭐 그렇죠. 라틴팝 데모노스로 활용하고 결국엔 미국에서 제작해서 미국이 돈 벌고 이런 구도로 가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자세를 좀 고쳐 앉고 진짜 우리 것을 우리가 팔아서 우리의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K-팝 데몬 헌터스에도 일부 한국 제작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 씨 같은 작곡가도 참여를 했고 더 블랙 레이블이나 테디도 참여를 했지만 일부거든요. 그리고 IP는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소니 픽처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세계적인 코드의 한국적인 특성을 유니크하게 살짝 얹었을 때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안효섭 씨를 캐스팅한 그 느낌이 안효섭 씨가 캐나다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제작진이 캐스팅했다 이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와중에 저처럼 쇼파를 등받이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구나. 우리 소연님
쇼파는 원래 기대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압녀. 쇼파는 등받이고요 말고. 근데 이게 저는 그 장면이 빠졌던 게 좀 신기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매년 그 명절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아육대 네. 있는데 그 장면이 실감나게 들어갔다가 막판에 빠졌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게 너무나 괜찮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는 왜 아이돌이 갑자기 육상 대회를 하고 그래?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요게 빠지고 공동 남성 그룹, 여성 그룹이 공동 팬사인회를 했다고 하는데 네. 국내외 정서차를 고려하면 공동 팬사인회가 해외에서는 더 말이 되는 설정이에요? 아무래도 그건 영화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가야 되니까 그분들 정말 K-팝적인 설정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팝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아. 장벽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이돌끼리 육상 대회 이런 거 안 하는군요. 그렇죠. 육상대회 할 일이 없죠. 일단 아이돌이 별로 없구나 해외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아이돌 시상식인데 1위랑 2위만 출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트릭스랑 사자보이즈만 처음부터 출연을 해서 둘이서 겨루고 그러네요. 또 헌트릭스를 보면은 3인조 걸그룹이에요. 네. 지금 3인조 걸그룹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와 SES SES 이후로는 뭐 셋또래 이후에 셋또래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예. 진짜 3인조는 유닛으로 가야 돼요. 뭐 비비지라든지 오렌지 뭐 캐러멜이나 그렇죠. 테티소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K-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설정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캐릭터가 분산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처음에는 루미가 혼자 데뷔하는 걸로 돼 있다가 네. 혼자는 좀 어려워. 다양한 팬을 확보하자 해서 화사 씨를 모델로 한 그런 멤버도 하나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랬다는 후문이 있더군요. 맞습니다. 우리 방보미 님이 저희 집 고2도 샤워하면서 샤우팅해서 괴로웠습니다 하셨고 김두련님 가센 까치가 나오죠. 이것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그 까치호랑이 굿즈 그 배지가 난리가 났죠. 품절입니다. 그런데 블랙핑크 BTS 이제 완전체로 돌아와서 블랙핑크는 공연했고 네. BTS도 조만간 공연을 할 텐데 요 K-팝 기세 우리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방탄소년단 내년 봄쯤에 아마 새 앨범으로 컴백을 할 것 같고 일단은 아미의 화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기본 스타디움 투어 들어가고 뭐 하면은 아마 엄청난 산업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블랙핑크도 이미 지금 북미 투어 이어서 이제 유럽 투어 그다음에 아시아 투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K-팝 데모넌터스와 합쳐져서 K-팝이라는 게 다시 한번 2020년 초반 이후에 바람이 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는 차세대 후발주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차세대 슈퍼스타가 아직까지도 BTS 블랙핑크 이후에 그만한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꿈나무는 많지 않습니까? 불펜에 지금 보면은 뭐 미아오, ADP 굉장히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BTS 블랙핑크에 비하면은 그 2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차세대 IP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시작이 된 건데 현지화 아이돌 그룹 또는 현지 음악 레이블과의 협업, 공동 제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여기에 또 K-팝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얹어져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의 아이돌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다양한 아이돌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룹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국제적으로 보면 이 동네에서는 이 친구들의 인기 많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요게 현지화하고 맞물리면 극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중남미가 좀 입맛이 다르고요. 북미가 입맛이 다르고 유럽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 그 차원에서 아마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윤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